이제 2학기 4학년 2학기 사회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자, 1단원은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교과서 앞을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그려져 있나요? 가운데 보니까 강 비슷한 게 있고, 뭐 강인지 뭐 비행기가 날아간 자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높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면서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농촌에서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게 아마 움직이고요. 산에서 뭔가 물건을 땅을 뭐 캐고 있는 광부 같은 모습이 있고, 도시 같은데 아마 노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통 가옥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아마 베트남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뭐 물건을 창고에서 어떤 배달하려고 꺼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원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바닷가에 뭔가 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바닷가에 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장에서 뭐 물건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로 연결돼 있어요. 도로로. 그래서 아마 그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소도 있네요. 아마 이 4학년 2학기 때는 아마 도시나 농촌 뭐 이런 것, 어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갈게요. 자, 지웠는데, 네, 지우고 갈게요. 자, 쭉 보니까 교과서 넘겨보시면, 자, 무엇을 공부할까요? 한번 보세요. 배우는 단원이, 사람들은 사는 곳, 경제활동, 사회 변화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아봅니다. 생활 모습의 차이와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고 삶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이게 4학년 2학기 전체의 목표가 되겠어요. 그러면 1단원은 보니까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우리 지금 오늘 공부할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 같고요. 다음에 2단원은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3단원은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6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6쪽을 보시면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인데요. 6쪽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저는 산에서 약초를 캐요. 네. 약초를 캐고 있고요. 그 옆에는 보니까 벌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 저는 넓은 들판에서 벼농사를 지어요. 자, 벼농사 짓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요. 자,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계시고, 그 옆에 수산물 직판장도 있고, 횟집도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 같은 걸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죠. 여기 보니까는, 아마 그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로 산으로 어디 여행을 떠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니까 우리가 이쪽은 주로 이런 데들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다시 볼게요. 에러가 생겼어요. 자, 여기 보면 펜 쓰기 볼게요. 펜 쓰기 전에 그 앞으로 가볼까요? 펜 쓰기 하지 말고. 예.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이쪽 금방 우리가 찾아본 지역 이쪽은 여기는 뭐 농사를 짓고 있든지 아니면 여기선 주로 뭐 산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기선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아마 이런 것을 우리가 농촌, 어촌, 산지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7쪽을 보면 우리가 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의 모습은 보니까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도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중심지 배운 거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도시에는 중심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심지에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저는 시청에서 일을 해요. 예, 시청 같은 것이 도시에는 있죠. 그 다음에, 저는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학교를 다녀요.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이야기 들어볼 만한 것이,
없네요. 세 군데밖에. 근데 보면 병원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높은 건물도 많이 있고 도로도 넓게 돼 있어요. 큰 버스들도 있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도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크게 촌락과 도시로 나뉩니다. 촌락과 도시의 특징은 각각 무엇일까요? 촌락과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지역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을 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했는데요. 자, 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논이 많이 보여요. 논이 많이 보이고 가운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죠. 자, 이런 곳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충남 아산 같은 곳. 자, 이런 곳을 아마 농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경남 통영인데요. 자, 여기는 좀 보니까 바다가 가운데 보이고요. 섬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식장 같은 게 보이네요. 그죠? 양식장 같은 게 보이고. 뭐가 양식장인지 모르겠다고요? 잠깐 표시해 줄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바다 위에 지금 양식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선들을 세울 수 있는 항구가 있고요. 항구. 그리고 여기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라고 하죠. 그리고 어촌마을에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촌마을은 고기 잡는 마을이긴 하지만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게. 그렇죠. 뒤에 밭이 있죠. 그렇죠. 어촌마을이라고 꼭 고기만 잡진 않아요, 보니까. 밭이 있는 거 봐서는 어떤 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농사 짓는 일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 쪽 볼게요. 지웠는데. 자, 강원도 정선군. 이거 산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대부분 지금 뭐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대부분 다 산이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게 다 산이에요.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도 다 산이에요. 산인데 산과 산 사이에는 약간의 평야가 있죠. 약간의 평야가 있는데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요. 그죠?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약간의 이렇게 평야가 있어요. 약간의 평야가 있는 곳에서는 농사도 짓고 있고요. 이 산에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 산을 이용해서 어떤 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를 보니까 여기 지금 바닷가에 이렇게 높은 건물인데 이건 아마 호텔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어떤 큰 공장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큰 공장 비슷한 게 보여요. 이쪽도 굉장히 큰 공장이 있고. 그죠? 전라남도 여수는 바닷가에 있으면서 큰 항구도 있으면서 이런 공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로 발달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긴 하지만 여기는 고기잡이보다는 좀 더 다른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걸 하는지 좀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워볼게요. 전체 지우고 그 다음 쪽 가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여의도의 모습인데요. 이 여의도, 여의도라는 말의 그 원래 한자의 뜻은 그냥 너나 가져라 그 뜻이라고 해요. 여의, 그러니까 네가 가져라 할 정도로 원래 쓸모없는 땅이었대요. 쓸모없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지금은 서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되었죠. 자, 이렇게 여의도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주택가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그죠? 여기 지금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아주 많은 건물들이 보여요. 그죠? 아주 많은 건물들이 보이죠. 이렇게 서울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큰 도시이기도 해요. 그럼 이 도시의 모습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다른, 예를 들면 이런 지역들하고는 매우 다르겠죠. 그죠? 이런 지역과 이런 지역은 매우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단원을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걸 공부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인드맵 하는 방법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촌락과 도시의 특징 마인드맵을 보면 이 친구가 아마 책 뒤에 것까지 쭉 보고 어떤 내용을 배울 것 같은지 자기가 미리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농촌, 어촌, 산지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는 높은 건물, 다양한 교통수단,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걸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촌락에서 촌락 체험 활동도 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다양한 지역 축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정리해 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촌락으로 오는 것들은 공산품, 문화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시하고 촌락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그 뒤에서 공부할 것 같다. 이렇게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것 중에서 뭔가 중요한 낱말들 한번 볼게요. 촌락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지역 이걸 촌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소비의 중심이 되는 장소 중심 상황 이렇게 때 배웠죠. 중심지 예, 이거는 도시예요. 도시 산업이나 소비의 중심이 되는 곳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류는 뭐예요? 교류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물건, 문화, 기술 등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교류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쭉 공부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할게요.